오늘은 신광한의 소설 하생기우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신광한이 지은 작품집 소설집이네. 기재기이 기이한 이야기를 썼나봐요.에 실려있는 소설로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한문소설이죠. 금호신화에 실려있는 이 만복사 저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자 주인공인 인간과 여자 주인공인 귀신의 사랑. 당연히 전기적이죠. 그죠? 비현실적일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간과 귀신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걸 명혼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명혼소설이다. 근데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는 장애 요소가 나타납니다. 이런 걸 우리는 결혼에 대한 장애, 혼사장애라고 하는데, 이러한 혼사장애가 나타나고 그것을 극복한 애정의 성취, 또 입신양명을 통한 욕망의 실현 등을 다룬 작품으로 주인공이 점쟁이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 예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여인을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우연성이 드러난다. 자, 우리가 복사라고도 합니다. 이 점쟁이 체크 들어가야 돼요. 조정의 어지러운 정치나 과거 시험의 불공정, 시대 당시 현실을 비판하고 있나요? 간접적인 풍자도 엿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처음 발단. 고려시대 평원 땅의 하생이 중심 인물이겠네요. 집안이 가난하고 조실부모하여, 조실부모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장가도 들지 못했으나 재주가 남달라 고을 수령에게 뽑혀 태학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조정의 문란한 인재 선발 정책으로 뜻을 굽히며 울적하게 지낸다. 사회 비판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전개부분 보겠습니다. 하생은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점괘를 얻고 도성 밖 남문 밖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인연을 맺는다. 여인은 하생에게 금척을 주며, 금척이라는 건 금으로 도금한 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만날 것을 부탁을 한다. 위기. 하생은 여인의 부탁대로 금척을 들고 여인의 집 무덤에서 나와 절 앞에 이르러 하마석 위에 금척을 올려놓는다. 하마석이라는 건요, 말을 탈 때 이 발 받침대로 쓰는 돌을 얘기해요. 그러자 잠시 후 그 여인의 집안 사람들에게 도둑으로 몰려 여인의 집으로 끌려간다. 여인의 붙인 시중이, 이때 시중은 이름이 아니라 벼슬 이름이에요. 하생을 결박한 채 자초지종을 따져 묻자 하생은 모든 사연을 사실대로 털어놓는다. 절정 클라이막스. 하생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여인의 부모는 하인들과 함께 딸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보니 딸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누워있다. 이에 유모로 하여금 무덤 속의 딸을 가마에 태워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하네요. 여인의 부모가 하생과 여인의 결혼을 반대하자, 이런 걸 우리가 혼사장애 모티프 내지는 혼사장애 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 자, 여인은 식음을 회하고, 그러니까 먹지를 않는 거죠. 굶는 거예요. 부모를 설득해 마침내 하생과 여인은 부부가 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이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결말. 하생과 여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고 하생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상서령까지 올랐으며 하생 부부는 두 아들을 낳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딱 보니까 어때요?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하고 상당 부분이 겹치긴 하지만 또 다르죠. 그죠?
자, 만복사저포기는 실질적으로는 여인이 다시 승천을 하죠. 저승으로 가는 걸로 끝나는데 여기서는 귀신이 다시 인간이 돼가지고 해피하게 사네요. 이런 건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전 단편소설이고요. 한문소설이고 전기소설이다. 염정이라는 건 사랑 이야기예요. 명혼소설이라는 것은 인간과 귀신의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가 좀 많아요. 전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죽은 여인과 혼사 장애를 극복을 통한 애정의 성취와 입신 양명이 드러나고 있다. 출세장애와 혼사장애 모티프가 나타난다. 출세장애 모티프? 이게 뭐였지? 자, 출세장애 모티프와 혼사장애 모티프. 자, 먼저 출세장애 모티프를 보겠습니다. 일단 중심인물 하생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모습이 준수하고 행실이 좋으며 재주가 뛰어나고 생각이 남달라 고을에 그의 훌륭함을 칭송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물됨은 뛰어나지요. 그런데 이때 조정은 이미 어지러워져 인재 선발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회가 문제네요. 즉, 이 장면은 소설의 발단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중심 인물의 능력이 뛰어나지만 당시 부조리한 상황 때문에 벼슬에 오르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혼사장애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인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여인과 하생을 결혼시키려고 했더니 여인의 아버지인 시중이 말합니다. 집안이 우리와 맞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고 염려된다. 그래서 결혼시키기가 어렵다. 즉, 하생이 여인과 인연을 맺고 그녀의 부활에 기여를 하지만 한미한 별 볼 일 없는 가문 출신이라는 점과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를 우려해서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하생은 원래 생내적 태어나면서부터 일종의 결핍을 지닌 존재이며 그 결핍을 이유로 차별하는 사회적 풍조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 방금 읽었던 대목엔 나오지는 않지만 이후에 하생은 사회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 오히려 뭐합니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설은 다른 인물, 여인의 적극적인 기여와 가문이 잘됨으로써 결국 주인공인 하생이 완전한 충족, 즉 여인과의 결혼과 그 다음에 관직의 등용, 벼슬을 한다는 것, 벼슬길에 나아가는 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서사 결말 구조는 삶에 대한 작가의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이 장면 단위로 끊어지지만 사실은 영상을 다 봐야지 전체 내용이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김시습의 소설 만복사 저포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딱 기본 틀거리 자체가 비슷해요. 왜? 인간과 귀신의 사랑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내용 장면보다는 바로 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생기우전과 만복사 저포기는요, 만복사 저포기가 먼저예요. 만복사 저포기가 먼저고 하생기우전이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만복사 저포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이 작품은 우리가 하생기우전을 설명하는 거니까 하생기우전을 앞에다 놓겠습니다. 자, 두 작품의 공통점은요, 인간과 귀신의 사랑을 다룬 명혼소설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가인이에요.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결연, 인연을 맺는 사랑 이야기, 염정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는 전개예요. 그러니까 만났다가 이별했다가 만났다가 이별했다. 이 시련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어떤 그 극복 의지, 그 다음에 소설을 읽는 재미, 뭐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계와 비현실계를 연결하는 매개물이 등장하는데, 이 매개물은 자 만복사 젖보기에서는 금작, 그러니까 한마디로 밥그릇이 나와요. 그런데 하생기우전에서는 금척, 자가 나옵니다. 차이점. 일단 하생기우전은요, 부활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과 결혼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습니다. 반면에 만복사 젖보기는 명부의 법칙에 의해 정해진 시간이 되자 여자 주인공이 저승으로 떠나는 일종의 비극적 결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덤 속 여인의 영혼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는 점에서는 명혼소설이죠. 명혼소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자, 반면 만복사 젖보기에서는 양생이 외구의 난에 죽은 여인의 영혼을 만나 계룡동에서 약속을 하고 은잔이니까 이게 잔이라고 보셨대고요. 밥그릇이라고 봤대고요. 그래서 잔이 낫겠다. 은잔이니까. 그죠? 자, 보련사에서 여인의 영혼을 다시 만나지만 결국은 이별하는 걸로 끝나요. 하지만은 이 작품 하생기우전은 금척, 자를 매개로 현실에 복귀해서 다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애까지 낳아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끝낸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입니다. 더더군다나 하생기우전의 맨 마지막을 보면은 정해진 날에 예전에 그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복사, 자 이미 자리를 뜨고 없었다는 결말에서처럼 일종의 액자형 구성의 스타일 같은 후일담이 나와요. 이 후일담이 판타스틱하게 환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슬라이드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내가 은잔을 밥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밥그릇이라고 보지 말고 잔으로 봅시다. 잔, 그러니까 술 마시고 물 마시고 할 때 쓰는 그 잔으로 보는 게 맞겠어요. Sorry.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생기우전, 신광한의 하생기우전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